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본방에 오셨던 신장식 변호사 모시고 요새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라고 해도 되겠죠 이제? 거의 뭐 그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 향한 수사. 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이제 본방에서 주요한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지금 야당의 주장은 유동규의 진술에 의존한, 그리고 남욱 등의 진술은 이제 근데 남욱, 이 풀려난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진술이 전부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보면 약간 강도도 강해지고 있고. 근데 예. 오늘도 지금 예. 조금 전에도 속보를 보니까 예. 오늘 이제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가 남욱 씨가 오늘 자정에 예. 0시에 예. 출소를 해서 오늘 재판에 나왔단 말이죠. 예. 이제 뭐 오전에 무슨 진술했냐, 예. 오후에 무슨 예. 진술했냐 이런데 남욱 씨도 이 아주 제가 보기엔 이제 변호사로서 영악한데 예. 진술이 기묘하군요. 묘합니다. 예. 말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본인이 3천만 원, 본인하고 뭐 정영학하고 누구하고 정재창하고 예. 셋이서 3천만 원씩을 마련을 해서 9천만 원을 줘서 예. 마련을 해서 예. 셋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유동규에게 일식집에서 예. 9천만 원을 전달을 했다. 예. 가방에 넣고. 예. 그랬더니 그 9천만 원을 가지고 바로 다른 방에 가서 다른 방에 갔다 왔다. 근데, 유동규가? 예, 유동규가. 근데 가방이 비었더라. 예. 돈을 전달을 했고 예. 그 누구한테 줬냐고 나중에 물어보니 예. 형들한테 줬다. 예. 그럼 여기서 형들이 누구냐? 김용하고 정진상을 형이라고 불렀었다. 예. 다른 사람은 더 없냐? 예. 모르겠다. 그 위로는. 예. 김용하고 정진상한테 줬다, 전달했다. 예. 근데 거기에 구체적 정황을 추가를 한 거죠. 2003년도 4월 며칠 하고 일시 장소를 특정을 했어요. 예. 근데 그 위로는 모르겠다. 예. 형들한테 줬다고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그 형들, 자기가 경험한 것은 이제는 이제 전문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예. 거는 유동규한테 돈을 줬고 예. 유동규가 돈을 들고 다른 방에 갔다 왔다. 예. 근데 유동규한테 들은 바로는 형들한테 줬다고 한다. 예. 그 다음부터는 추정입니다. 그 형이 누구냐? 예. 그 형 이상으로 돈이 갔다는 거냐? 예. 형 이상으로 돈이 갔는지는 모르겠다. 그 형들은 김용이나 정진상으로 나는 알고 있다. 예.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동규가 돈을 받았다는 것까지는 유동규도 부인하지 않고 네. 거기도 부인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네, 다만 이제 방에서? 유동규는 그 돈의 용처가 본인이 뇌물죄면 본인이 옛날엔 그거 본인이 뇌물이었죠. 먹었다 그랬잖아요. 예. 예. 뇌물죄면 본인이 처벌이 굉장히 중해지고 1억 원 그런데 이상이기 지금 때문에 진술이 바뀐 게 그 돈을 정치자금법 위반. 근데 그 옆방가 누구한테 줬다는 게 유동규 말로 합니까 혹시? 유동규 진술은 오늘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진술은 그러면 나오지 않습니다. 예. 남욱의 진술입니다. 오늘. 그렇겠죠. 그러면 유동규가 예를 들어서 그래 남욱한테 받아서 내가 그때 뭐 정진상이나 김용에게 전달했다. 이러면 정진상이나 김용 부원장은 나 그때 여기 없었어 하면 딱 끝나는 그렇죠. 건데 예. 그런데 유동규는 아직까지 그 진술을 분명히 구체적인 일자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압수수색 영장이나 제가 네. 이제 압수수색 영장하고 김용 부원장의 공소장을 입수를 해서 예. 쭉 살펴봤는데 예. 일시 특정이 안 돼 있어요. 일시 특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럴 일시 때? 특정이 중요합니다. 예. 일시 특정이 되어야 방어권 행사가 그렇겠죠.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 254조 제 4항에 보면 예.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예. 법에 규정돼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저 같은 비법률가가 봐도 분명한 것이 유동규가 덮어씌우려고 한다가 이쪽 주장 아니에요. 네, 김용과 그렇습니다. 정진상. 유동규가 네. 말로만 해 덮어씌우려고 그런다. 그럼 덮어씌우려고 그럴 때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줬다는 얘기를 해야지. 만약 그래요. 이 방어하는 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나 그때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장 부재 증명, 알리바이라고 그렇죠? 흔히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걸 특정하지 않으면 방어하는 쪽은 방어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묘하게 이제 남욱 변호사 얘기는 본인이 몇 월 며칠, 2013년 4월 며칠 날 일식집에서 다른 사람과 같이 그거는 날짜까지 적시돼 있습니다. 오늘 진술에는. 그건 맞는 것 같네요. 이렇게 예. 유동규를 만난 근데 건. 예. 유동규가 가방을 들고 다른 방에 갔다 왔다. 그러고 났더니 가방에 돈이 비었다. 현찰로 예를 들어서 근데 9천만 그거는 원인데.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네. 유동규가 덮어 씌우려 한다는 주장 쪽에 힘을 싣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유동규가 돈을 받았으면 그거 들고 있기 민망하니까 그 밑에 두고 직원한테 이거 갖다가 뭐 타에다 그랬을 실어.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그렇습니다. 민망하니까 만약에 또 유동규가 형들한테 줬어요. 형들한테 줬어. 이런 가능성을 어떻게 배제하고 어떻게 이걸 검찰이 증명할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습니다. 부분이겠죠. 그거는 유동규의 예. 진술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 내가 그때 그 돈을 받아서 그렇게 전달해 줬다라는 예. 진술만으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 사건 같은 경우 실제로 이 왜 구속영장이 나왔는가에서 예. 보면 고려된 요소 중에 하나가 언론에 이제 흔히 추측하는 게 유동규가 바깥으로 나오고 남욱이 바깥으로 나오고 예. 김만배가 바깥으로 나오면 그 김용이나 또는 정진상 측에서 이 사람들과 입을 맞출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것도 구속의 사유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보면 실제로는 이 두 사람은 지금 굉장히 적대적이고 예. 서로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단 말이죠. 유동규, 남욱과 김용, 정진상 등은. 예. 근데 여기서 입을 맞출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그게 영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영장에는 그렇게 네.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아마도 언론에서 예. 검사들한테 이렇게 네. 취재를 한 것으로 보여요. 예. 언론에서 이제 보도를 보면. 근데 오히려 말을 맞춰야 될 사람들은 지금 다 바깥에 있고요. 아하, 예를 들어서 그 대장동 일당 이른바. 대장동 흔히 얘기한 예. 대장동 일당은 오늘 0시에 나왔고 25일 0시에 또 나온단 예. 말이죠. 김만배까지. 예. 특히나 김만배와 남욱 유동규는 지금 진술이 아까도 본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엇갈리고 천화동인 1호 김만배는 이거는 100% 다 내 돈이다. 예. 천화동인 1호에서 나온 배당금은 남욱과 유동규 등은 거기에 이재명 측 지분이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측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예. 예. 이재명 측 지분이 있다. 그 이재명 측은 유동규도 옛날에 이재명 측이라고 측이었죠. 예, 측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남욱 변호사는 1년 전에는 예. 그 이재명 측을 유동규로 특정을 했었습니다. 예. 유동규 지분이 김만배 그러니까 지분에 미묘하게 숨어 있다. 진술이 변했군요. 예. 그랬다가 오늘은 나와서 이재명 측, 시장실 측 이렇게 변했어요. 그럼 예. 여기 이제 정진상, 김용이 들어간 거죠. 예. 근데 이재명이라고 얘기는 안 해요. 예. 그리고 오늘 진술에서도 옆방에 가서 형들한테 갖다 줬다는데 예. 그 형들한테 전해준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 그 이상은 예. 모른다. 이렇게 또 딱 자릅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말을 맞춘다면 저는 김만배와 남욱, 유동규가 입을 맞출 가능성이 생기는 게 아니냐. 예. 특정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입을 맞출 가능성은 이 셋이 입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그렇습니다. 언뜻 예. 들어도 예, 제가 설명을 들어도 진술이 다르니까 김만배는 내내 이건 다 내 거야. 누구의 지분도 내 그러니까 지분에 숨겨 있지 않아. 이거 이렇게 하나 얘기를 분명해 해왔어요. 보입니다. 뭐냐면 검찰이 정진상에 대한 구속영장에 뭐랄까 이 수사의 단계 이번 단계에 사활을 걸은 것 같아요. 보면. 네,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딱 나오니까 모든 언론에서 범죄 혐의에 상당한 소명이 됐다는 기사가 나오니까요. 네네. 그럼 그 범죄 행위에 상당한 소명이 됐다는 얘기는 정진상이 돈을 먹었을 가능성이 크구나 이렇게까지 네. 연결이 네. 된 건데 지금 보면 그 영장 자체는 꼭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영장 그렇습니다. 발부는. 그리고 이제 예. 남욱 씨가 이제 나와서 이제 오늘부터 진술을 했으니까. 예. 근데 유동규 씨처럼 급선회하기보다는 남욱 씨는 변호사라 그런지 미묘하게 미묘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예. 미묘하게. 조금씩 미묘하게 바꾸고 예. 있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저는 검찰의 수사에서 정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거예요. 예. 유동규의 진술과 정진상의 진술이 완전히 지금 엇갈리지 않습니까? 예. 그럼 대질신문 하는 거거든요. 예. 왜 안 하는가요, 그건? 정진상이 대질신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 검찰이 필요 없다라고 거절했어요. 예. 유동규가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예. 검찰이 거절하고 나니까 예. 그 대질신문 안 하기로 결정하고 나니까 유동규는 나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대질신문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저는 시점이 바뀌었으면 또 달리 판단할 예.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순차가 희한하게 정진상이 먼저 얘기하고 먼저 얘기를 하고 예. 검찰은 안 하겠다 하고 예. 그리고 안 하겠다고 한 다음에 유동규는 저는 대질신문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대질신문이란 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네.
이렇게 둘이 붙여놓고 네. 검찰은 지켜보다가 네. 아 어느 선수 말이 좀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체크해가지고 따로 네. 불러서 캐묻고 이러면서 그 수사- 자리에서 사실은 예, 그 자리에서 캐묻고 묻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수사를 진정시켜 누구 말이 더 신뢰성이 있는지를 따져 묻는 작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 그럼 자리에서 그 묻고요. 검찰이 굳이 안 할 이유가 뭘까요? 보통은 대질 신문을 할 때 보통 그 자리에서 묻거나 또는 그 자리에서 몇 가지를 묻고 예. 또 따로 묻기도 하고 예. 이렇게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물으면 같은 질문에 대해서 서로 다른 진술을 예. 할 때 이 사람들이 태도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태도도 보일 것이고 자기 예.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여러 말을 하다 보면 그걸 나중에 검증해 보면 아 이 사람이 그렇죠. 거짓말을 했구나 이 사람이 거짓말했구나가 예, 딱 예, 나오니까 예. 구체적인 정황을 묻거든요. 무슨 옷 입었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예.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예. 근데 대질신문을 하지 않은 이유는 검찰에서는 유동규는 유동규가 아니라 정진상은 일일이 다 부인했기 때문에 대질신문에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거꾸로 유동규는 일일이 다 긍정을 했기 때문에 예. 대질신문에 필요가 있는 거죠. 같은 사안에 대해서 누구는 다 일일이 다 부인을 했고 예. 같은 사안에 대해서 누군가는 다 일일이 다 긍정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럴수록 대질신문의 필요가 있는 건데 검찰은 왜 대질신문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니 저는 법률가가 아니니까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왜 굳이 안 하지? 그러니까요. 예. 그게 뭐냐면 수사에 도움이 될 텐데. 그러니까 이 변호사들도 예. 좀 약간 좀 웃기다? 실소가 좀 터진다? 근데 왜 안 하는 거야? 이게 대질신문을 요청하면 그러니까 검찰이 대질신문을 하게 하면 반드시 해야 되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판단입니다. 피의자들이 거부할 수는 있겠군요.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 어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이 하자 그러면 피의자들이 쉽게 거부 못 해요. 왜냐하면 예. 대질신문을 거부하면 약간 뭐 구린 게 있구나. 구린 게 있구나. 내가 네 진술을 100% 믿을 만하지가 그런데 못하겠구나. 수사기관에서 대질신문이 필요 없다고 스스로 그럴 필요가 왜 있을까요?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예. 솔직히. 수사 주체가 예. 대질신문을 둘 다 하자 그러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예. 둘 다 하자고 맨 하는 처음에 거예요. 먼저 하자는 거 이 피의자가 먼저 하자 그랬고. 예. 그죠? 예. 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예, 저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왜냐하면 이 수사기관 입장에는 어떤 놈이 범인인지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누가 거짓말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거니까 객관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둘을 붙여놓고 얘기를 걸어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서로 공박이 있으면 그중에 사실관계들을 서로 들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럼 그걸 밖에 나가서 확인해 보면 어느 쪽이 네. 거짓말이 많은지가 더 쉽게 드러날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런 예. 그러면서 이게 뭐 진술을 아낀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유동규 씨가 언제 만나서 돈 줬냐 예. 대답을 안 해요. 기자가 물어보는데 예. 밤이냐 낮이냐 예. 검사님한테 물어보십시오. 검사님한테 물어보십시오. 답변을 안 합니다. 그 구체적인 정황이 있으면 유동규 씨가 지금 답변을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본인도 배신감도 느꼈고 검사들이 열심히 그리고 수사하는 거 그동안이면은 보고 자신의 기억을 감동받았다고 하고 언뜻 생각에 자신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렇게 돈을 수차례 전달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중에 하루는 적어도 예. 몇 월 며칠 언제 어디서 어떻게가 딱 나오는 케이스가 몇 번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예. 그러면 나의 결백을 주장하고 내가 그런 돈을 줬다고 주장을 할 정도면 하나 정도 케이스는 네. 몇 월 며칠 거기서 당신들 그 본인도 잘할 것이다. 거기서 내가 이렇게 전달했어.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네. 그 구체적인 왜 일시가 안 나오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대법원 판결에는 예를 들면 이게 공모의 시간, 장소,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예.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 사실이 특정되거나 예. 특정돼서 피의자가 또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예. 일시 장소가 조금 다소 불명확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일시 장소가 특정이 돼야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종류의 사건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게 이제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도 일시 장소가 특정이 잘 안 돼 있고 전부 다 몇 월경 이렇게 돼 있단 예. 말이죠. 그럼 그렇다 쳐 이건 압수수색 영장이니까 예. 그래서 추가로 증거를 가지고 일시 장소를 더 특정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김용의 공소장 예. 이거는 공소장에는 일시 장소 특정이 최대한 돼서 예. 방어권 이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 공소장 자체에 일시 장소 특정이 정확하게 안 돼 있어요. 특히 일시가. 그러면 방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 이상합니다. 6월경, 2월경 이러면 2월은 뭐 6월경 그러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잖아요. 아니 그러고 그거를 줬다는 게 유동규 주장이면
일시장소를 한두 번도 특정을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해요. 예. 그래서 그런데다가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는 거는 앞에서 이전부터 진술해 왔던 유동규에게까지 돈이 가는 그건 과정. 이미 다 나온 거 그거는 아니에요. 예. 굉장히 자세하게 특정이 되어 있고요. 예.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 공소장의 절반 가까이는요. 예. 김용, 정진상, 이재명이 얼마나 친한 사이인가가 써 있어요. 전 예. 이거는 왜 그렇게 많이 써놨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판사로 하여금 선입관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거 아닌가요? 만약에 검찰의 칼날은 어떤 여기도 뭐 전략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유동규에서 정진상과 김용에 건너간 것도 증명하기 상당히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근데 여기다 이제 총력을 기울이겠죠. 모든 그렇습니다. 어떤 예. 이 총력을 기울여서 정진상과 김용만 잡아놓으면 이재명은 어떤 자동적으로 공범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이런 어떤 그런 정치적 겁니다. 동질성을 굉장히 강조한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핵심 예. 프레임을 탁 강화시키는 핵심 키워드를 두 개를 써놨는데요. 예. 하나는 저수지라는 표현이고요. 예. 말하자면 그 이재명 측 지분이 들어있다 천화동인 1호에 김만배 지분 안에는 예. 천화동인 1호를 100% 김만배가 갖고 있단 말이죠. 지분이. 이 100% 김만배가 갖고 있는 지분 안에는 100%는 아니구나. 하여튼간에 김만배의 천화동인 지분 안에는 이재명 측 지분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김만배는 계속 부인하는데도 예. 그거를 저수지 라고 하는 얘기를 하나를 썼고요. 예. 그 다음에 하나가 정치적 공동체라는 예. 얘기입니다. 정치적 공동체라는 말은 비법적인 표현입니다. 예.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그러니까 정치적 공동체, 공동체라는 말을 한 이유가 예, 그 추정입니다. 공범이라고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지금 공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어떤 공범과 비슷한 거라는 어떤 얘기를 네. 하고 싶은 거라 이거죠. 왜냐하면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달한 그 공동정범이라고 예. 하는 법리에 따르면은요. 예. 예를 들면 이제 공동정범은 뭐냐면 조폭들 공동정범. 공동정범. 예. 조폭들 처벌하기 위한 겁니다. 예. 조폭 두목이 구체적으로 나가서 사람 때리지 않거든요. 그렇죠. 사람 때리지 않고 예. 저 뒤에 앉아가지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도 않잖아요. 예. 김 사장 요새 너무 기세가 올랐어. 예, 좀 예. 기 좀 꺾어줘야 예. 좋을 것 같아. 예. 한마디 하면 바로 이인자가 무슨 소린지 알아듣고 예. 그 다음에 행동대장한테 얘기를 하고 그 공동정범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건가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 공동정범조차도 예. 판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공동정범으로서 형사 책임을 지울 정도라면 실행행위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범죄의 공동 가공해서 범죄를 실현하는 의사결합이 있었다는 것, 예.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된다. 왜냐하면 예. 같이 가서 물건을 훔친 사람은 공범으로 딱 바로 특정을 할 수 있지만 예. 같이 가서 물건을 훔치진 않았어. 네. 나는 막만 봤어. 예. 나는 저 위에서 굉장히 추상적인 말로 예. 말만 이렇게 했단 예. 말이죠. 근데 적어도 그런 지시를 언제 누구한테 왜 했는지가 예. 구체적으로 특정이 돼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가고 있는 이 수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관역을 맞추려면 예. 이재명 대표가 뭐 지금은 김용 정진상에게 돈이 가는 것도 예. 입증이 쉽지는 않지만 만약 거기 김용 총력을, 정진상에게 예. 돈이 갔다고 하더라도 예. 이재명 대표가 김용 정진상과 돈을 받도록 하는 공모의 정황은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게 지금까지 공모 공동정범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거든요. 예.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우니까 공범이라고 하는 특정도 못했고, 근데 그냥 써서 내자니 공범 특정도 못했네요 라는 비판을 받을 것 같으니까 예. 정치적 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비법률적 용어라 이거죠. 비법률적 용어예요. 지금까지 그런 용어는 없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경제 공동체, 이익 공동체라는 얘기는 대표적으로 딴 데서도 있었지만 박근혜 최순실 사이를 묶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었던 팀이 예. 김용 기소를 담당한 강백신 검사, 예. 그다음에 지금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을 하고 이제 곧 기소할 어미중 검사. 예. 이 사람들이 특검 때, 박근혜 특검 때 정대- 윤석열, 한동훈, 강백신, 어미준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예. 예.
강백신 검사는 그러고 나서 조국 정경심 수사를 했고요. 예. 어미준 검사는 한명숙 사건에서 지금 그 소위 죄수들 집체 교육 시켰다라고 지목받은 바로 그 검사예요. 예. 그 팀입니다, 아주 그냥. 예. 그러니까 정치적 공동체라는 게 굉장히 어떤 고심을 한 흔적이 고심을 있는 했습니다. 단어라 이거죠. 예. 고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공범이라고 명시를 못하니까 일단은 예. 예, 정치적 공동체로 해서 공범 같은 느낌을 주는 예, 느낌을 주는 거죠. 예. 느낌. 법률적 용어가 아니니까요. 예, 예. 그런 법률상의 용어는 없습니다. 예. 참 그러니까 이 검찰이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증명하면은 뭐 처벌을 당연히 해야죠. 아니, 뭐 당연히. 당연히. 예. 그런데 적어도 제가 일단은 궁금한 건 그거네요. 언제 돈을 줬는지 구체적인 예. 일시와 장소, 상황, 정황 예.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를 일단 지켜봐야겠네요. 네. 예. 어쨌든 김용 공소장은 없어요. 이상해요. 정진상 공소장이 공소장을 나오면 지켜봐야겠네요. 예, 예. 거기서도 그게 없으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동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데 적어도 그 수차례 준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 수차례 중에 한 차례는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돈을 줬는데.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줬거든요. 그럼 다이어리에 예를 들어서 예. 언제 만났다는 건 표시해 놨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 뭐 하여튼간에 여섯 번 준 걸로 나옵니다. 근데 전부 다 2013년 2월경, 2013년 9월경, 2014년 1월과 2월경, 1월과 2월경. 이것도 이상해요. 그 다음에 예. 돈을 줬다는 장소도요. 예. 집무실 또는 집이에요. 집무실 또는 집이요. 예. 장소가 정진상한테 돈을 줬다는 장소가 예. 몇 월경, 뭐 1월경 집무실에서, 예. 3월경 집무실에서. 근데 이제 이게 정말 대담한 건데요. 집무실에서 돈을 받는다. 예. 그 다음에 또는 집에서 돈을 받는다. 그러면서 집에서 CCTV가 없는 계단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그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아이들 자는 시간에. 즉 유동규가 집에 방문해서 돈을 준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정진상 한 명밖에 없는 겁니다. 예. 집무실에서 돈 받을 때, 그러니까 유동규와 정진상 둘만 있는 장소에서 돈을 줬다라는 거예요. 예. 이 압수수색 영장에 그래, 나와 있는 만약 진술은 그렇다 보면. 하더라도 언제란 게 나와야지 방어를 할 거 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다가 예. 그러면 진짜로 대지신문을 해야죠. 예, 그렇죠. 다른 증인이 아무도 없는데. 그렇죠. 예. 다른 증인이 아무도 없는데. 집무실은 근데 목격자가 많은 거 아닌가요? 그럼 집무실을 방문한 날로 거론을 했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왜 네. 특정을 안 했는지 저는 글쎄요. 이해가 잘 안 가요. 이 부분은. 그렇다면 물론 뭐- 반드시 집무실에 몇 월 며칠 갔다. 그건 자기 알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렇죠. 뭐 나오지 않겠습니까? 좀 궁금한 부분이 적지 않네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압수수색 영장은 그랬다 치고 예. 공소장. 그럼 정진상 실장의 공소장을 한번 자세히 봐야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정진상 공소장은 실장 언제쯤 기소는? 10일 원래 10일 안에 기소를 해야 되고요. 예. 안 그러면 이제 불구속으로 하는데 이제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예. 20일. 12월 그러니까 20일 이제 금요일 날 기소가 그러면 12월 초가 되나요? 체포가 됐으니까 19일 날 지금 된 거죠. 그러니까 예. 20일 지나 때까지는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로부터 20일. 그럼 날짜가 언제가 되나요? 12월 10일 되는 11경 9일. 예. 12월 9일. 그때도 한번 공소장 뭐 그전에도 분석해 보겠지만 네. 공소장 나오면 한번 자세히 어느 예, 부분이 그래야 한번 될것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선 그러니까 그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는 논리랑 그것이 범죄가 증명됐다는 거랑은 구속영장은 범죄가 소명됐다고 하더라도 예. 소명 정도입니다. 예. 입증이 아니라.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예. 소명 정도가 굉장히 높다고만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정황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예. 한번 자세히 또 예. 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